제가 이제 월요일 와가지고 옮긴 다음에 자주 오기도 하고 또 이제 여기서 하는 교재들은 제가 뭐 안 나오더라도 책은 읽거든요. 이제. 훌륭하십니다. 뭐 출판사 관계자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책이 재미없으면 잘 안 나와. 근데 이제 지난번에 했었던 그 책도 괜찮았고 오늘 지난번에가 뭐였었죠? 책 어떤? 그 누구죠? 브랑터널. 브랑턴 박상준 브랑턴? 교수님. 그것도 있었고 그 다음 책. 인구와 투자의 미래? 네, 그렇죠. 그거 책 홍춘 박사. 요 책도 제가 추천하는 책은 다 아주 좋아하시는군요. 왜냐면 책을 읽다 보면 이게 책 읽는 게 그 시간 아까운 책들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책들은 알맹이가 이제 잘 단단한. 정리되어 있는 책이 있고 네. 특히 이 책은 책을 한번 써보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야망 있는 이게 20만 년을 책을 설명하는. 인류 역사를 나름의 시각으로 한번 전체를 쫙 꿰뚫는 이런 책이어서 굉장히 좋은데요. 근데 이제 우선 하나 굉장히 신선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인류 역사 중에서 제일 누구나 그렇지만 가장 갖고 있는 게 이거잖아요. 왜 그러니까 이제 서양에 있는 나라들이 그 동양이 항상 앞섰는데 그때 바뀌었느냐? 소위 대분기라는 것가 있는데 그것에서 지금 이제 그 뭐랄까 대수렴되고 있다라는 요 관점. 굉장히 이거는 굉장히 뭐랄까 이 신선하고 또 그 차이를 산업혁명도 있지만 산업혁명 자체 생산의 측면이 아니라 운송수단의 발전. 그래가지고 이게 그걸로 인해서 이제 대분기가 일어났고 상품을 이동하는 데들 비용으로 대수렴은 ICT 혁명으로 인해서 지적인 어떤 운송수단이 노래에서 바뀌었다. 이런 시간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 신선해요. 근데 솔직한 얘기를 얘기해서 전적으로 다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이 내용이 이렇게 좀 뭐랄까 인류 역사를 좀 야망 있게 한번 딱 깨트리는 건 좋은데 과연 그런가 싶은 생각이 저는 솔직히 들더라고요. 몇 가지 점에서. 우선 하나는 이거보다 좀 상식적인 질문은 이런 상식적인 정리는 이런 거잖아요. 뭐냐면 농업혁명이 있었고 1차 산업혁명이 있었고 2차 산업혁명이 있고 3차 산업, 4차 산업혁명이 있다. 2차 산업혁명이 이제 증기혁명 그런 거고 2차 산업혁명이 이제 2차 산업혁명이 전자기혁명 같은 거죠. 내연기관. 내연기관. 네. 내연기관 1차 산업혁명이 그거고 2차 산업혁명이 무슨 뭐 철강이나 뭐 이런 거고 그 전기나 이런 거고 네. 3차 산업혁명이 이제 그 인터넷 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IA 이런 건데 1차, 2차 산업혁명을 여기서는 이제 소위 그 대분기로 얘기하고 네. 3차, 4차 산업혁명을 이제 그 대수렴으로 얘기하는데 하여간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 실은 대수렴이라는 것에 대해서 비슷하게 해석하는 해석도 많아요. 읽어본 책 중에 사실 이 책은 브랑코 밀라노비치 코끼리 곡선을 가지고 한 측면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거기에서는 이 ICT 혁명보다는 세계화 1990년대 세계화가 많이 됐거든요. 세계화 되면서 그리고 이제 3차 산업혁명으로 가게 되면서 그때 IT 하면서 1차, 2차 제조업들이 사실은 그 후진국으로 넘어가죠. 그것에 의한 것인 거고 또 다른 책은 이제 팩트플리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그냥 이런 논리 없이 그냥 팩트만 얘기하는데 요지는 뭐냐면 결국은 이렇게 이 컨버저 그러니까 대수렴이 됐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제가 보는데 중국이에요. 더더더도 아니고 중국과 인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팩트플리스 책을 세계를 이제 4개 나라로 구성하거든요. 후진국 나라, 조금 못 사는 나라, 그 다음에 이제 한 중간 정도 나라, 그 다음에 이제 선진국인데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죠. 3만 달러니까. 중국은 이제 9천 달러죠. 그러니까 이제 중진국이에요. 그 다음에 인도는 2천 달러니까 그거고, 네 번째는 사실 주로 아프리카 나라인데 아프리카 그 분류 중에 보니까 아프리카 나라 외에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북한이더라고요. 근데 하여간에 뭐냐면 중국과 인도가 왜 중요하냐면 둘이 나라 인구를 얘기한 것처럼 28억 정도예요. 네. 전 세계 인구가 77억인데 음. 전 세계 인구의 거의 한 40%. 40%가 두 나라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갑자기 발전을 하니까 그러니까 실제 말은 뭐 대수렴인데 본질을 보면 중국의 발전이에요. 사실은 중국의 발전. 중국이 왜 발전했느냐? 그건 사실 따져보면
미국이 중국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 언제 중국이 발전시켰냐면 사실 저기가 등소평이 이 개혁 개방을 하기도 했지만 급속 발전한 거는 90년대 말부터 해가지고 2000년대인데 언제냐면 99년에 이제 중국이 그 WTO에 이제 2001년도. 그러니까 99년에 WTO에 가입이 확정되고 가입이 실제된 건 아, 2001년이에요. 오케이. 예. 근데 그 99년에 누구냐면 그때 이제 클린턴 정부죠. 그러니까 클린턴 정부는 중국을 이제 WTO를 가입시키려고 하는데 반대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클린턴 민주당 행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중국은 자본주의화되고 발전하면 자유민주주의 할 거다. 자유주의 할 것이다. 라는 맥락 속에서 중국을 이제 가입시켰죠. 가입시켰는데 그래가지고 2000년대 아시다시피 엄청 발전하잖아요. 그 2000년대 중국의 발전이 사실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을 다 바꿨어요. 불평등도 바꾸고 뭐 여러 가지를 사실 바꾼 거고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말은 이게 사실 그레이트 컨버전스 대수렴이라는데 구체적으로 중국이 발전한 그레이트 거야. 차이나. 중국이 발전. 근데 그게 엄청난 거야. 왜냐? 그 1억 한 14억, 15억 되는 나라가 그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발전하기라는 게 그게 인류사에 엄청난 거고 그게 우리나라인 거죠. 근데 그러면 이게 그러면 문제는 이 얘기대로 그럼 중국의 발전, 경제 발전이 계속될 것이냐라는 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요즘에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의 그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그 쟁점이 됐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전히 발전할 것이다. 근데 아닐 것이다. 그건 이제 또 미중 갈등에 관련돼서 무역 갈등도 있고 어떤 이 전략적인 문제도 있고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은 확실한 거는 올해 이제 7월에 인도 아시아 전략을 하면서 인도 태평양 전략. 인도 태평양 전략을 하면서 그 중국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경제 전략. 새로운 견제 내지 봉쇄 전략에 가까운 걸 하죠. 그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실은 이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대수렴이라 가지고 마치 이제 이게 분위기가 됐고 대수렴이 돼서 이렇게 갈 것처럼 가는데 제가 보건데 실제로는 중국의 저성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이것의 본질일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갈 거냐 아닐 거냐. 그다음에 인도는 계속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죠. 왜냐하면 그 인도 태평양 전략에 의해서 이제 그런 거니까. 근데 이제 중국은 1대1로 하면서 그쪽까지 하니까 약간 그런 문제여서 이 최근 굉장히 제가 보는데 재밌고 인류사를 이렇게 그냥 하나를 야망 높은 책인데 실제 이게 제대로 현실을 반영한 책인가 아니면 자기 나름의 너무 이런 뭐랄까 너무 자기적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굉장히 뭐 좋은 책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읽을 만한 재미는 충분한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한 거죠? 예, 맞. 예. 감사합니다.